자, 어쨌든 반면 새낀 매물에 거래를 풀어준다고 해도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 그런데 새낀 매물 중에서 전 새낀 매물들은 상당히 수혜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 받는 거는 오히려 약간 팔기가 전 새낀 매물 대비해서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전 새낀 물건들을 선호하거든.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7%가 효과 있을 것. 여론 좀 펼치냐?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7%가 효과 있을 것. 무슨 효과가 있니? 그러니까 앞서서 내가 자꾸 흥분한 이유가 이런 기사들이야. 산수를 못해 얘네들은. 자,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부활하는 가운데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조사됐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5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에 안정을 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될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요. 이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어차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은 안 나와. 그런데 이 다음에 뭔 짓을 할지, 이게 무서운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이 무서운 거지. 자, 시장도 업계도 후속 부동산 정책 한 방향의 초집중. 자, 지금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 자, 보유세, 거래세, 정책, 조합, 방향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정책 카드가 많아. 자, 오늘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 조합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후속 정책 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자, 지금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이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세제를 갖다가 어떻게 개편할지. 자,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세를 갖다가 3%를 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 자, 바로 세제 개편안. 보유세를 얼마나 잡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일부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일부 연구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지금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것이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그런데 약간 담기는 빠듯할 것. 근데 사실 이 컨설팅이라는 게 좀 그래. 나도 컨설팅을 갖다 뭐 비싼 거는 10억짜리 컨설팅도 맡기고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 현업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이 이미 결정돼 있어. 컨설팅이라는 것이 보통은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요,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야. 기업이 몰라서가 아니야. 기업이 몰라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업은 이미 방향성을 알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의 방향성을 갖다 추진하기에는 좀 약간 반대 세력의 저항이 있어. 기업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 뭐 김전무님이 있고 이전무님이 있고 박전무님이 있고 전무님들 간에도 서로 좀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쟁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의 컨설팅이 많아요. 방향성은 이미 다 결정돼 놨어. 다 결정해 놨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이름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던지는 게 컨설팅.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고 여기에 논리보강만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컨설팅이 아직 컨설팅 의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어쩌면 방향성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컨설팅은 그냥 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후속 최근 거주 여부 과세 차등화 핀셋이 유력하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지금 핀셋 유력.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핀셋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다주택자, 이거는 이제 7월 세제 개편하는 중요한 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유라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제 개편하냐. 그래서 아마 지금 일각에서 야, 다주택자들 이재명이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너희 죽었어! 지금 팔아야 돼! 의외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매우 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차이밍이 다주택자 뚝 갚힌다. 이거 쇼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건 쇼입니다, 지금. 쇼예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다음은 실거주 중심 핀셋 정책 무게. 근데 이 핀셋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네들도 그냥 글만 계속 쭈르르 쓰고 있는데 뭘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 자, 함영진 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부터 외곽까지 번지는 금매, 설 이후 초금매 나올까? 지금 금매가 나오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설 이후에 근데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았어. 4월 15일 전에는 약정 체결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접수해서 5월 9일 이전에 허가가 나와야 이 물량까지만 한정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지금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초금매가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이번 주말 시장 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상황을 전달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4월까지 집 좀 팔아주세요. 다주택자 던지자 매수 우위지수가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 자, 지금 KB 부동산 지난주 서울 매수 우위지수가 85.3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언제 다시 급상승이 나온다? 4월 말에 밀리면요, 거래량 다시 폭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월 말 늦어요. 4월 15일 전에 끝나. 이때 거래량 폭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월 다 가기 전에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3월부터 거래량 상승이 세게 관측되면서 3월 중순 지나서 3월 말 되어가면은 거래량 폭증이 강해지고요. 그러면서 4월 초에 거래량 정말 패닉바잉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30대가 서울에 내 집 마련, 배경은 저금리. 아이씨, 이건 넘어가자. 아유, 진짜 이런 기사 진짜 보기 싫다. 자, 다음. 내 집 마련, 한 템포 누출 용기가 필요한. 이것도 넘어가자. 아이, 진짜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렇다. 이 원가비 형님이요. 이 원가비 형님이 아마 박원갑 형님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만날 기회는 있었는데 안 만났어. 물론 뭔가 안 맞아가 안 된 거겠지. 이 원가비 형님은 항상 여러분 무조건 정부 편이야. 지금까지 논조를 박원갑 KB 전문위원 이분의 지금까지 논조를 봤을 때 한 번도 정부의 스탠스와 반대로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정부 편이다. 특히 언론사 인터뷰는. 그래서 박원갑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분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박원갑 씨다. 박원갑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의 자기 입장 표명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자기 지인들과 나눌 때의 대화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자, 좀 친정부 성향,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갖다가 막론하고 무조건 정부 편이야, 박원갑 씨는. 그런데 언론에서 인터뷰 말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때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합니다. 훨씬 더 깊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원갑 씨의 그 논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는 있대. 이거는 이 깊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전 직접 안 만나봤으니까. 근데
그 부동산 형, 옹산이 형님이라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방언갑을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제가 또 좀 알고 지내는 분도 방언갑 씨를,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는 다 알아, 방언갑 씨를. 근데 그분 역시도 방언갑 씨 인사이트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원갑이 형 같은 이런 처세술도 삶에는 필요하더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